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LS 에코 에너지가 이 수출입 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답니다. 이유는 연구자석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LS 에코 에너지는 이 베트남에 7천억 규모 이 연구자석 생산 공장 투자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댓글을 꼭 남겨주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LS 에코 에너지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궁금하신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과 미얀마의 자회사를 두면서 여기 초고압 케이블, 배전 케이블, 통신선, 버스덕트 등등 전력 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할 텐데 아무래도 이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수출입 은행과의 MOU 체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뉴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뉴스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토류 사업 육성하는 이 수출입 은행 LS 전선과 LS 에코 에너지와 MOU 체결을 했다라고 헤드라인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연구자석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한국수출입은행이 LS 전선과 LS 에코 에너지와 23일에 히토류 및 전기 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답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히토류 연구 자석 및 전기 구동계 사업 관련 정보 공유와 그리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협의,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등이라고 한답니다. 사실 제가 이 히토류 연구 자석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었죠. 제가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히토류 연구 자석이라고 한다면 이 네오디뮴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류에 이 네오디뮴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 네오디뮴이 이 붕소와 철을 합금을 하게 된다면은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보통적으로 매출을 좀 진전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입 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LS 전선이 추진을 하고 있는 히토류 연구 자석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LS 전선은 LS 에코 에너지와 그러니까 자회사 등등과 7천억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히토류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히토류가 왜 중요한지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히토류는 아시다시피 17개 원소를 총칭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항공, 방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죠. 그런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생산량 제1위 국가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각 기업들이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공급망을 좀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LS 에코 에너지는 이 베트남과의 광산 계약을 통해서 공급망을 이미 선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 자석을 만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 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내연기관차, 풍력발전, 가전제품 등등 이러한 모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자석보다 한 6배에서 12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동 모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LS 에코 에너지가 이번에 한국수출입은행과의 MOU 체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금융 관련, 금융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히토류 관련 사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럼 차트 보면서 또 기술적인 측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흐름 0.3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2시 42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 이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 주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이탈 시에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구간 이 가격 레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항대 부근이 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간대를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여기 이 구간까지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 구간 돌파를 주는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수급적인 측면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자면 지금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개인이 매도,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오늘의 흐름은 지금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외국인이 현재 매수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수급도 체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맺음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이렇게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LS 에코는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어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